살아보면은 내가 이 정도 맞춰야 되겠구나 대충 깜냥이 오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렇죠. 되게 작은 부분이고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게 성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성격은 잘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엔 성격이 되게 잘 맞는다고 다 그 생각으로 결혼하죠.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거야. 그렇죠. 살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17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창탈출 넘버원 96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찬입니다. 네. 혼자 저녁 새벽 방송하고 뭐 심야 방송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주원이 형은 오늘도 이제 그 피온걸스 촬영 때문에 자, 그래서 주원이 형이 없어서 부른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제 불알 친구이자 저희 회사 이제 전체 실장을 맡고 있는 종찬이를 결혼 전에 꼭 불러야 되겠다. 이제 열흘 남았거든요. 10월 30일에 시기적절하네요. 결혼을 하는데 약간 표정이 도살장 끌려가는 아니, 소감 근데 있지 여기가 않아요? 식장 탈출이잖아요. 네네네. 빨리 탈출하라는 의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런가요? 근데 오늘 되게 신기하게 아침에 꿈을 꿨는데 네. 종윤이가 나왔어요. 아, 네, 내가 나왔어요? 네. 네가 무슨 몽정한 거 아니죠? 오빠 꿈을 꾸고 왜 공정을 해? 더럽게. 미친놈인가 봐. 좋아해. 어디 호텔 리조트 같은 데를 빌려서 사람들을 막 초대를 했어요. 꿈에 막 장동건도 오고. 어머, 되게 좋은 꿈. 막 성효도 있고 막 좀 진짜 엉망진창인 파티였는데. 야, 근데 연예인이랑 유명한 사람 나오는 건 좋은 꿈 아닌가? 맞아. 근데 거기 이제 내 여자친구도 왔는데 네. 종윤이 갑자기 이제 한창 놀다가 오더니 여자친구가 딴 남자랑 카톡을 한다는 거예요. 재수 씨가. 노는 그래서 것도 아니고.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래. 그 누구예요? 우리 저기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초중 동창.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선생님가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 막 탈출하고 그러면서 싶은 나보고 헤어지라고. 이제 7일이면 엎을 수 있다고. 근데 진짜 좀 정신적으로 피폐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결혼식 전에 네. 피폐해져. 약간 메리지 블루? 맞죠, 그런 맞죠. 느낌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좀 다크서클도 아, 안 진짜? 없어지고. 잠 안 오고 네. 그래요? 그렇진 싱숭생숭. 않은데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제가 아니 좀- 싱숭생숭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렇지. 그건 왜냐면 다르지. 메리지 블루라 그래서. 둘 다입니다. 메리지 블루 있었어요? 그럼 하면 안 되거든요. 메리지 블루 있었어요? 제가 항상 저 되게 우울했어요. 아, 그래? 네, 싱숭생숭하고 우울하고 그런 마음이면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제가 혼자 오래 살아서 좀 그런 게 있는 것도 같아요. 지금 이제 아직 같이는 안 살고 있는데 이제 방이 좀 여러 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 큰 집에 이제 혼자 누워 있으면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방이 메리지 여러 블루 개는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았어 언니.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아, 그래. 결혼은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좋았는데 저는 아예 좋았어? 싱숭생숭한 건 뭔지 알겠는데 메리지 블루 막 우울하고 걱정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 생각이 없어도 안 되고. 그렇죠. 제가 아까 광고할 때부터 저랬어. 제.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언제 맞는다. 그때 멱살 안 잡혀봤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여자는 아직 안 잡아봤는데. 아, 그래요? 네. 보배는 뭐 메리지블루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이미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 동거? 그래서 네. 먼저 그래서 하셨구나. 굳이 뭐 결혼식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요 정도지 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재수 씨를 같이 모시면 좋은데 이제 뭐 근무 시간이랑 좀 맞지 않아서 그렇죠. 네. 일단 가능한 뭐 전화 연결 정도는 될까요? 아, 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말을 해놨는데, 어. 네, 도라이라서, 아. 네, 좀 그게 걱정이 되긴 여자친구가? 하네요. 네. 그 한 두어 번 봤어요. 네. 도라이예요? 근데 일단 그 입심이 셉니다. 오. 입심이 세고 좋다.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랑 있으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고기 먹는 술자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본인이 남편이 될 제 친구의 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얘가 이렇다, 제가 저렇다 그러다가 이 새끼가 벌써 그러면 이제 큰일 났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댓글 보고 네. 종찬이 결혼과 관련해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 분께서 좀 테스트를 아, 네. 좀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본인의 신병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파일럿 코너가 있는데 네.
특별 출연한 김에 그것까지 하고 가세요.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까지 잠깐 하고 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네. 끝까지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스타TV의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로 다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제일 많이 쓰는 것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있지만 최근에 또 이제 크게 한번 폭파가 있었잖아요. 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보내야 문자로. 됩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피해를 보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어쨌든 짜증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샌드비가 정말 편리하게 돼 있고 물품도 여러 가지입니다. 간편하게 한 페이지에서 주문할 수 있고요. 한 페이지에서 주문과 메시지 입력, 발송까지 완료하고 또 이제 기업에서 대량 발송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네. 담당자랑 1대1로 매칭해서 편리하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간편하게 너무 보내시면 필요하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해도 좋지만 기업이나 단체에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특가 이벤트, 신규 가입 이벤트, 뭐 기획전 같은 거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였습니다. 네, 깔끔한 술겜. 아침을 위한 숙취해소제 술겜입니다. 속문선의 술겜. 네, 진짜 숙취해소제는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다 먹어봤죠. 전문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숙취해소 효과가 가장 좋다. 탁월하죠.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 먹었어요. 술을요? 네, 주말에 술을 좀 많이 먹고 이렇게 자면은 다음날 진짜 애복이 힘들다. 너무 힘들 것 애복 같은 본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말고 술깨 먹어야겠다 이러고 본능적으로 가가지고 먹고 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먹는 것보다 훨씬 훨씬 낫죠. 다음날 진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컨디션이 맞아요. 좋더라고요. 술 마시고 다음날 뭐 숙취가 뭐 아예 막 0 이렇게 되는 건 거짓말이고요. 타고난 진짜 사람. 훨씬 덜합니다. 훨씬 덜하니까요. 고생하지 마시고 술겜으로 숙취해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찬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세 분은 아무 때나 그냥 끼어들어서 마구 질문을 네.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왜 결심했는지부터 좀 물어보죠. 종찬이의 첫 번째 여자친구부터 저는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없죠. 없죠. 다 만났고요. 네. 왜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는지.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38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을만 되면 좀 마음이 좀 시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항상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끝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돈을 떼인다거나. 네. 그런 거예요? 뭐 바람을 핀다던가. 그러니까 병신인가 보다. 네, 약간 좀 여자친구들이 다 그랬으면 약간 병신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제 연애를 돌아보니까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랑 이제 결심하게 된 건 좀 서로 티키타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과한 장난을 쳐도 다른 분들이었으면 삐지거나 해서 뭐 3일 동안 연락 안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걸 또 받아줘요, 잘.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차에서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더럽게 못 부르는데 막 아이돌 노래를 핏대를 막 세우면서 노래를 불러. 그럼 제가 이 말 하는데 딱 때리거든요. 그럼 보통 여자들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떻게 친구는 때려? 맞받아쳐요 또. 같이 이 말을 또 때려. 저는 그런 게 좋거든요. 그렇게 좀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연애가 서로 좋은데. 패면서. 네. 좀 그런 것도 잘 받아주고. 돈을 그리고 일단 안 또 뜯겨. 부모, 네, 아직은 안 뜯겼어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큰 그림, 큰 그림. 네. 최근에 싸우면서 그 자기가 해온 혼수 정도 비용은 준비해두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로 해오겠대요? 이제 받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아무튼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네, 잘 배려해주고. 어머님한테도 잘하고 그런 모습도 좀 제가 연애를 본 게 오래 있어서. 하셨어요?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1년? 네. 1년은 조금 짧은데. 짧긴 하죠. 네. 네. 사계절이지 한 번 정도 본 거 아니야? 그쵸. 예. 네. 아직 모르는 모습. 그러니까. 근데 오래 사귀면 제가 이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하자. 네. 전략인가요? 맞습니다. 종찬이도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연애를 짧게 하는 타입은 네. 아니에요. 보통 2년 이상은 항상 가요. 진짜? 항상 그랬어요. 더 네. 길게 간 케이스도 봤었고 그랬는데 근데 2년을 만나고 돈을 뜯겨요? 아니 그 친구는 더 오래 만난 거였어요. 아, 예. 진짜 그럼 진짜 나쁜
그 친구는 오래 만났었는데 이게 사실 뭐 명백하게 얘기하면 정말 때인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연락이 두절이 되고. 약간 그러니까 이거 작정하고 떼었다기보다 이런 거네. 사귈 때 예를 들어서 사귈 때 이제 좋은 취지로 빌려주고 갚을 돈이었는데 갚기 전에 헤어진 거지.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죠? 정확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라. 헤어지고 나잖아. 그럼 갚을 명목이 좀 없어지긴 맞아. 하잖아. 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언제 갚어라는 얘기도 명확하게 한 상태는 좀 아니었고 완벽하게 딱 지금 누나 얘기가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그게 연인끼리 돈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주면 모를까. 빌려주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준 걸로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그렇게 헤어지고는 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방송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설위원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그 돈을 받을 생각하는 네가 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죄송한데 액수 물어봐도 돼요? 액수가 제가 그 결제해준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결제를? 카드로 결제를 해주고 현금으로 500을 주고 뭐를 배운다고 해서. 수강료였어요? 맞아요. 그것도 애매하네. 근데 그거 받기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다 그것도. 근데 그 단위가 좀 크네, 그치? 그치. 뭐 1, 200이 아니잖아. 그러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그러면 결혼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 결혼 준비를 이게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뭐가 가장 불안합니까? 나중에 잘 살지 못할까봐에 대한 걱정? 혹은 뭐 성격이 막상 살아보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그런 게 조금 요즘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결혼이 다가오니까 저를 좀 약간 쥐잡들이 잡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근데 우리 회사의 특성상 좀 늦게 가는 일이 많기도 하니까. 출근이 비교적 늦고, 퇴근이 비교적 또 늦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벽에 주원 형이랑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좀 약간 통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미리 된 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좀 이해해줘 이런 합의가 전혀 그런 없는 합의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잘못하긴 한 게 합의는 없어. 결혼 생활 때.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주면 아니 왜냐하면은 내가 오케이를 했다가도 집에 이게 따로 살 때 그냥 삶을 이해했던 거하고 그래. 같이 살면서 또 매번 늦게 들어오고 술 취해 들어오는 꼬라지를 보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아직 같이 안 살잖아. 근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더할 그날은 거라는 이제 거죠. 집에 와 있었어요. 네, 자고 가는 그치. 그거였는데 제가 보이니까. 그날 늦게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이게 라니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합의는 진짜 없다. 합의는 없다. 합의는 없어. 왜냐하면 정말 연애할 때랑 완전 다르잖아. 달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 몰라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혼 초에는 그치. 최대한 맞춰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서로. 최대한.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는 것도 최대한 자제. 술자리도 최대한 신혼 초에. 좀 조심하는 그 거지. 삶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어? 적당하게 풀어가는 거지. 아니지. 적당히 서로, 그래도 처음에 6개월부터 1년 사이에는 저는 최대한 맞춰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여자분도 맞춰줘야 되지만 남자분도 맞춰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싸워 맨날. 맞아. 그래서 최근에 좀 그거 가지고 크게 싸웠고. 그죠? 네. 늦게 들어오는 거. 그치. 그래서 요즘에 바로 8시 땡하면 바로 가는구나. 그치. 그런 분들 계속 가더라고. 네. 원래는 적적하고 그렇다고 10시, 11시, 12시까지 애들이랑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슬렁. 그런 거 여기서 말하면 이제 맨날 일찍 가야 돼. 야근 많다고 해야지 일 많다고. 근데 이제 최근에 월드컵 때문에 야근이 좀 많죠. 그래요? 네, 월드컵이니까. 네네. 그리고 또 걱정돼 결혼하면 바로 월드컵이라서 저는 계속 회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좀 양해를 구해놓긴 그거는 했어요. 양해. 네. 늦을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서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 말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서로의 외모를 좀 디스하고 있습니다. 아, 외형적인 부분이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디스를 받나요? 저는 뭐 못생겼다고. 네, 그거로. 너도 못생겼다. 아, 네. 되게 원색적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그 외모가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트루러브. 진정한 사랑이다. 네. 트루러브다. 네. 외모 공격 좀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는 아니 야 그거는 좀 그렇다. 그치? 못생긴 거 처음부터 알고 만났잖아. 아, 못생겼다고 왜 그래? 생각하시는 건가? 그거 아니야, 지금. 좀 실망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외모를 처음에 얼굴은 속이고 알고 만나지 그치, 알고 않았으니까. 만난 네, 건데. 맞습니다. 서로. 마스크 끼고 계속 만난 거 아니잖아. 그때 근데 한창 마스크 쓰는 다닐 때라 서로 마기꾼이라고 하긴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열흘 남은 상태에서 불안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사실 여성들이 불안한 거랑 남자들이 불안한 거랑 다른데 그런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너가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여자를 못 만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없어요. 전혀 없나요? 그거는 전혀 없어요. 왜요? 네. 여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해요. 여자 좋아하지 좋아하긴 마. 했는데 새 여자 좋아요, 새 여자? 또 제가 근데 바람을 피우고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라서 뭐 이렇게 그래 그런 건 없어요. 그 네. 결혼 전엔 다 바람 안 피지. 결혼하고 나서 그치. 피지. 결혼 전에 바람이 아니니까. 그러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네. 좋은 아이디어죠? 이거 좋은 방송이네. 네. 좋으시네. 그런 네. 겁니다.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요즘엔 딱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정신이 전혀 없으니까 없어. 네. 결혼 준비하느라고. 그 좀 정신이 없긴 해요. 네. 회사 일도 바쁘고 그쵸. 지금 뭐 준비할 것도 되게 많아서. 그렇네. 이게 시기가 딱 물렸네. 네. 근데 생각보다 결혼을 할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신경 인사 쓰게 다리는 것도 맞아, 힘들고 맞아, 맞아. 뭐가 계속 있어요. 뭘 하나 사면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맞아. 사야 되고. 근데 보통 이제 뭘 사라고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내주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저것도 찾아보고. 여기 네. 쇼핑 좋아하지. 네. 쇼핑 엄청 좋아하죠. 맞습니다. 네. 쇼핑 매니아. 그러면 더 머리가 아프셨겠다. 그쵸. 보통 남자들은 그냥 알았어 요 정도인데 그렇죠. 신경을 쓰셨어요. 쇼파나 이런 가구 같은 거 고를 때도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그냥 싼 거를 사자. 어차피 지금 들어가는 집이 자가도 아니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평수를 고려해서 좋은 거 사고 지금 싼 걸 사자 했는데 둘 다 또 이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해요. 허세가 있어가지고 가서 앉아 보니까 재수씨도 돈 쓰는 거 좋아하나요? 얘도 비싼 게 엄청 달라.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망했어. 신혼 준비하는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진짜 막- 인생 최대 쇼핑을 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막 10개월로 지르고 막 이거 사지 말아야 될 건데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서 이렇게 소파 같은 것도 앉으면 확실히 비싼 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이나 다르죠. 침대도 꼭 그렇고. 안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 플렉스에 지금 거지가 됐어요. 통장에 한 4만 원 있고. 어떡해. 괜찮네. 둘이 열심히 벌어야지. 맞아, 맞아. 이제 네, 그럼 이후에 경제권에 대한 어떤 그런 건 합의가 좀 됐어요? 이제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싹 다. 네, 어허. 제가 그냥 갖기로 했어요. 뭐야? 싹 다 끝났어? 끝났죠? 왜 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나? 뭐야? 합의가 안 된 거잖아. 좀 이따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죠. 전쟁의 네. 시작이다. 전쟁의 네. 시작. 자, 이거 물어볼 거 하나 생겼습니다. 경제권.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세 분이 항상 공통적으로 특히나 두 분이 가장 많이 네. 이야기하는 게 결혼 전에 채무, 네네. 숨겨진 채무가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선 누나가 주위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관련된 건데. 네네. 네, 이 친구가 이제 그 예전에 닉네임이 상동 주식왕이었어요. 네, 진짜. 네, 주식을 좋아하는 친구라. 네네. 봐봐, 이 바로 표정 안 좋잖아. 네. 그 상동 주식. 채무 관련된 이런 거는 이슈가 없는지. 네, 그런 건 전혀 전혀 다 없나요? 공개를 했고. 네. 둘 다? 본인만? 좀 이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그건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계좌라던가 뭐 어떤 그런 본인의 자산 관리라던가 이런 걸 다 이제 꿰뚫어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꿰뚫어 볼 게 없는 게 둘 다 개털이라서. 아무것도 없다. 네. 근데 진짜 개털인 줄 알았는데 더 개털인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둘 근데 다 그런 확인 거는 불가해. 숨기려고 하면. 맞아, 그쵸. 맞아. 처음에 알 수 없어요. 넌 없나요? 저는 없어요. 네, 종윤이한테 마음의 빚은 있는데. 네네. 다른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주식왕 시절에 뭐 하던 주식은 다 터셨고. 그거를 이제 혼수를 마련해야 돼서, 그 또 집 보증금도 내고 해야 돼서 네. 좀 많이 정리했어요. 네. 많이 정리했다는 건 좀 남았네요. 근데 진짜 얼마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근데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게,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건 되게 또 좋았네.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다행이었네. 네. 스타트가 그 좋네요. 타이밍.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둘이 약간 상성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 좋았던 거지. 네. 맞아. 안 맞으려고 치면 그런 것도 같이 안 그래. 맞는 그렇죠. 거죠. 589 지금 아무것도 못 샀죠. 그래.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맞아. 네. 뭔가 안 맞거든. 요즘 장도 안 좋은데. 맞아. 난리 날 뻔했어요. 종민이한테 말은 안 했지만. 결혼이 살렸다. 네. 그럼 결혼을 나 이런 결혼하면은 이런 건 좀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집에 이제 딱 퇴근하고 왔을 때 그러니까 혼자 제가 거의 20년 동안 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치. 그 조그만 원룸이나 뭐 1.5룸이나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뭔가 혼자 딱 들어온 적막함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나오거나 불을 켜놓고 나오거나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반겨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사실 강아지 키우면 되는데. 맞아. 그죠? 근데 또 최고인데. 한번 키우자고 종이한테 내가 회사 데리고 다닐 테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건 좀 불가능할 것 네, 같아서. 그런 식으로 강아지 키우는 걸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여기 강아지 있었어요? 네, 엄청 강아지 좋아해요. 네. 네.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그러면 이제 개가 불쌍하니까. 그쵸. 혼자 그렇게는 있는 안 했으면 시간이 좋겠다. 많으니까. 네. 이제 곧 머지않아 집에 들어갔을 때 적막함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건 굉장히 또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덜하지만
친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구들. 네. 친구랑 만나는 거. 그런 거는 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과하면 마이너스 요소 아닙니까? 마이너스죠. 네. 별로 안 좋죠. 어떤 그것 친구냐에 때문에 따라 안 좋지. 다르지. 아니 어떤 친구냐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친구 만나는 횟수가 그치. 뭐 주 2, 3회 된다. 이러면 너무 피곤하지. 그쵸. 근데 신혼 초에 저희 남편도 그거를 못 버려가지고 매번 만나고 그리고 또 술 마시면 개가 되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연락이 안 굉장히 되시고 선비님 스타일로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얼굴만 네, 거기에 근데- 속았죠. 네네. 진짜 선비 스타일이야. 그쵸. 얼굴이. 정말 반듯하고 네. 단일 생활할 것 같은데. 그쵸.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마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술 마시면 주로 하던 게 걸토였어요. 걸어다니면서 그쵸. 하는 거. 네. 호떡트럭 한번. 호떡 앞에서 빈대떡 한번 붙이고 거기 있었던 커플이 호떡 먹고 있다. 그때 새우튀김집에서 같이 술 마시고 나오다가 얘가 안 보이는 거여서 어디 갔어 그랬더니 호떡 트럭 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많이 먹으면 틈이 저는 없겠다. 토하는 네네. 스타일이라. 네. 여자친구는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여자친구 만나고는 그 심하게 술병이 걸렸던 적이 없어요. 그럼 고친 거야. 1년 그래. 동안 그랬으면. 그쵸. 그쵸. 네. 최근엔 그 정도로 술 마시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잘 그러니까 만났네. 소주가 제가 좀 잘 안 받아서 어. 한 2병, 3병 먹으면 항상 기억을 잃거나 어. 토를 하거나 이게 좀 습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2병, 3병 마시면 그렇게 아, 돼요. 원래 네. 그런가? 네. 주원이 형 한 4병, 5병 마시잖아. 그건 이제 형이 센 거지. 네. 아무튼 근데 토하는 일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속이 안 좋은 적은 있어. 그러면 그 세 분한테 좀 궁금하거나 물어봐야 될 걸 좀 물어봐 주시죠. 아, 네. 그 최근에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오. 이 친구가 저랑 만나기 전부터 그 다른 남자가 있네? 까르띠에 보면은 러브링이 있잖아요. 러브링. 그걸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끼고 있다고? 끼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게 보통은 커플링이거나. 맞아요. 그쵸. 전형적인 커플. 웨딩 우리 집 링이거나. 결혼 반지. 그래, 그쵸. 전형적인.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왔냐. 사실대로 말해달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산 물어봤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지. 어. 근데 그냥 샀대요. 그래서 그게 그냥 살만한 반지인지. 네네네네. 아, 그래요? 네. 많이 그냥 사요. 팔찌랑 그거. 팔찌랑 세트로. 워낙 유행해서 맞아. 너무 많이 팔찌랑 하니까 한참 그거는. 유행이었어.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그래서 이제 반지를 저희도 이제 까르띠에서 구매를 했는데 보통 가면은 이제 산 그거 있잖아요. 이력. 이력. 네, 구매 이력. 근데 자기는 없다는 거야. 그 선물 받은 거네. 그래서 누가 이건 사준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지금 쓸 수도 있잖아, 직구.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심은 가네요. 그렇네. 또 반지고 반지는 그치. 상징적인 게 강하니까. 항상 여기에 끼고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끼세요? 지금도 끼고 있어요. 오호. 그 전 반지를요? 그 러브링을. 네. 그게 근데 누가 사준지 몰라. 자기가 샀다고 하는 반지긴 해. 그리고 이 손에 잘 안 껴. 그렇지. 네 번째 혼자, 손가락이. 혼자 산 반지네. 근데 러브링은 여기다 껴야 돼. 그래? 그거는 네 번째 손이 예뻐. 그러니까 그거는 러브링이니까. 그렇지. 그치? 러브링이란 그치? 말이야. 좀 이따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저는 연결을 하면. 반지, 네. 반지. 네네. 그 질문은 너가 좀 해주실래? 네. 아 근데 또 러브링을. 가능성이 있는 게 그 반지가 커플링으로 하다가 커플이 됐다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걸 좀 버리긴 좀 아깝죠. 네? 예뻐서. 아니, 봐봐. 예뻐서. 그 끼고 다니는 건 아니지.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지. 팔면 감가가 많이 되니까. 그치. 그래. 안 파는 건 이해하는데, 그거를 이제 결혼할 남자가 생겨서 있는데 끼고 다니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렇지 않나. 그치, 네. 그치. 그래서 초본을 한번 떼볼까 서로. 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의심하고 있군요. 진짜? 난 좀 의심이 갔었지.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안 꼈겠죠. 맞아, 그쵸. 되게 맞아, 남자하고 했던 거라면 안 꼈겠죠. 당당하니까 끼지 그럴 수도 않았을까? 있겠다. 아니, 오히려 완전 뻔뻔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못 해. 아주 뻔뻔하게 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야. 그 말도 맞다. 네, 그 빨간불인데 누가 되게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그치. 하죠? 다 따라가. 그냥 오히려 내가 잘못 봤나? 오. 이렇게 본단 말이야. 맞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좀 쪼잔하지만 너 러브링이 있으니까 남의 사면 안 되냐.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 둘을 좀 아끼면서. 네. 뭘 괜찮다야. 결혼 반지 사잖아. 결혼 반지. 결혼 반지 끼고 다니지. 그래. 않아.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도 맞아. 농담을 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쪼잔한 좋은 사람은 방법인데. 아니에요. 네. 준비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좀 싸우긴 했죠. 제가 좀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서 아 진짜? 웨딩 사진 고르러 가는 거 혼자 갔어요. 네, 그때 셀렉에, 일정이 셀렉. 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 근데 예쁜 혼자 것만 많이 가던데? 아 그래 혼자 많이 가요? 근데 혼자 지 해도 예쁜 돼요. 것만 다 해놨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뭐 이마룡 같이 나오는. 근데 약간 이마룡 네, 그 여기 얘기를 많이 이마룡. 들어가지고. 봉태규,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표진인, 그 다음에 국회의원 김성태. 뭐야, 다 있어. 많이 있어요. 너무 네. 좋아하시네요. 아, 성관님이 아니면 젊었을 때 어. 시진핑.
그 닮은 꼴 월드컵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만큼. 아니, 되게 물음표가 하나도 없다, 그치? 다 이거 그렇지. 고등학교 때 졸업 사진은 그냥 봉태그 빼다 박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 좀 살이 붙어가지고. 네. 그 성변님이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을 몇 번 1대1 나눴는데 그 이상형 월드컵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인생의 제일 재미난 순간 중에 하나였다고. 네. 자기는 김성태 닮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김성태를 박 여사가 처음 얘기한 것 같아. 저 김성태 닮았다고. 우리는 김성태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역시 박 여사님. 네, 그렇습니다. 어떡해. 아니, 나는 그래서 종찬 씨 정도면 잘생겼네 이러고 말아서 자세히 뜯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왠지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서로 못생겼다고 욕하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재수 씨 될 분의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 성격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사실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랬어요. 얘랑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만났었던 수많은 여자친구들을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결혼 얘기는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한 번은 이제 만났던 그 친구네 집에 재력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뭔지 안 됐고. 네. 맞습니다. 뭐 네. 다른 부분 걱정되는 게 있다거나. 근데 걱정되는 부분 한 가지는 좀 성격이 와일드해요. 좀 남자 같은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터프해. 뭐 결정할 때도 오히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고 얘는 그냥 막 바로바로 지르고 사는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건 곡간이 바닥 날까봐 둘 다 좀 쓰는 스타일이라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조심하자고 얘기는 했는데 돈을 좀 모아야 이제 집도 사고 하니까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네. 아니 이런 거는 되게 저는 사소한 걱정이라고 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같이 살면서 이제 또 막상 결혼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네. 살아보면은 내가 이 정도 맞춰야 되겠구나 대충 깜냥이 오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렇죠. 되게 작은 부분이고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게 성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성격은 잘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근데 저도 결혼 전엔 성격이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그 생각으로 결혼하죠.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거야. 그렇죠. 살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더군다나 1년밖에 또 연애를 안 그쵸, 했다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네. 아직 모르는 면이 많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싸울 때는 화다닥거리면서 그냥 붙어서 싸우나요? 아니면 누가 좀 참나요? 막 얘가 좀 약간 다혈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욱하는 게 있나? 엄청 욱해요. 여자친구 와일드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걔도 이제 더 성질을 내기 때문에. 그럼 보통 싸우면 누가 져줘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막 고성 방가를 하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얘라면. 그리고 만약에 다툼이 있어도 그냥 바로 다음 날이면 좀 풀린 스타일.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부분이 없나 보다. 네. 그쵸.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예전 친구들이랑 이제 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쵸. 뭐 날라다니고. 난리 나는구나. 그다음에 전 여자친구들한테 뺨도 맞은, 따기도 많이 맞았고. 네.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맞은 다음에 이제 또 그 맥주도 머리에 붓고. 근데 그 그래. 따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어서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끝을 건드리지 않나 보다. 서로가 서로의. 그렇죠. 네. 네. 죽었다는데? 아니 맥주는 지금. 여자가 상을 엎어가지고. 네, 여자친구 상을 도대체 엎으면. 어떤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이상 높은 여자친구가 꼰대인 여자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대단한 그 분이네. 친구는 자기의 뭔가 삔또를 상하게 하면 좀 약간 막 이렇게 막 그런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스타일이야. 저도 그래서 피자를 먹고 있던 피자를 벽에 던졌죠.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막 잘 헤어졌다. 자기가 원하는 피자를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 시킨 거야. 근데 그럼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슈림프를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페페로니를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상을 탕 쳤는데 이제 넘어갔어. 맥주 잔이 떨어지면서 깨진 거예요. 그럼 저는 이 피자가 뭐라고 대체? 그래. 그래서 벽에 그냥 던졌죠. 와, 둘 다 네.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네, 둘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래가지고. 화났을 때 몸으로 푸는 사람은 진짜 안 돼. 그래. 그건 위험해. 혼자서라도 이게 몸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나. 맞아. 휴지 던지는 거가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던지나요? 언니 휴지 좋아해요? 쿠션 던지는 휴지 티슈였나요? 던지는 두루마리였나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가끔씩 좀 네. 아프죠. 두루마리 다 풀리거든. 존나 짜증나. 그래. 개빡치죠. 두루마리 그래도 네. 아프진 않겠다. 그렇습니다. 안 돼. 네. 건강한 영양 간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요 패키지 나오고 네네. 오랜만에 또 여기 춤을. 울고 싶어서. 재밌고 싶다. 네, 요 패키지가 나오고 이렇게 좀 이제 용량이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쭉 돌려봤더니 이제 또 약간 어른 입맛들 있습니다. 이제 어른 입맛들 할머니 입맛?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 네. 요게 지퍼백이 있어서 그냥 사무실 같은 데 놓고 먹어도 딱 닫아 놓으면 되니까 편하다고. 가방에 하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막 자극적인 간식 먹는 것보다 네. 출출할 때 드셔보시면 이게 애기 입맛인 분들은 좀 심심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시그니처.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또 약간 짭짤 매콤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분들은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냥 오리지널 검은 좋아해. 콩 맛. 맛있죠. 답례품, 뭐 행사나 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사항은 런던 방앗간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네. 발음 씹을 줄 알았는데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네. 칭찬받았다. 이게 지리산에서 자란 산양산삼, 그러니까 씨를 사람이 뿌려서 키운 게 산양산삼인데 사실 사람이 키워서 그렇지 그냥 산삼이거든요. 그치. 귀한 산삼인데 지리산 함양 지역 산삼이 이제 산삼 중에 최고로 꼽히고요. 고 산삼 뿌리, 잎, 열매까지 한 뿌리 전체가 다 요 한 병에 들어있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이 산삼순백 전에 산삼진 99라는 제품으로 먼저 나왔었는데 훨씬 진하게 담겨 있거든요. 더 농축된.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진해지고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점도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제 좀 알차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산삼이 원기 회복에도 좋고요. 뭐 심장, 위장 기능 강화에 좋고 다 아시죠? 좀 기력 없을 때 반짝하죠. 허약하신 분들. 네. 그리고 약간 이제 40대 들어오면 약간 기력이 쇠하거든요. 네, 미리미리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산삼순백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1666에 10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백지향 홍삼의 나르기닌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즐겨 먹습니다. 네. 저도 오면서 오늘 가자마자 이거 진짜 빨아 먹어야겠다. 많이 이러면서 힘든가요, 왔어요. 두 분?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아직 나이 먹는 걸 몰라가지고 저래. 언니도 애 키우는 한 해가 다르다면서요. 문서 언니 늙어서 힘들고. 너네 이제 39부터 진짜 깜짝 놀란다. 몇 달 안 남았는데. 9, 40, 41 깜짝 놀란다 진짜. 두부 그럴 까야겠다. 때, 그럴 때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게 홍삼. 근데 거기에다가 아르기닌까지 한 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좀 기력이 떨어진다. 요즘 일이 바쁘다. 그리고 이런 환절기에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게 사실 홍삼 먹는 거, 홍삼 포로 돼 있는 거는 사실 양이 좀 있어요. 그쵸. 근데 들고 다니면서 갑자기 따서 막 꿀꺽꿀 먹기가 할미 같아. 가끔 이렇게 흘려요. 흘리고 막 쉽지 않거든. 좀 부담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먹었잖아요. 이렇게 딱 한 입에 쏙 들어오는 용량이거든요. 한 포.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한 입에 쪽 짜먹으면 홍삼에다가 아르기닌까지 들어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 15분 후에 아시죠? 정신이 텐션 들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이게 맛이 없으면 사실 먹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 복숭아 맛 나잖아요. 맛있어요. 그렇죠. 완전 복숭아 맛은 아니고 처음에는 저는 홍삼 맛이 좀 강했어요. 근데 약간 먹다 쌉싸름한 보니까, 복숭아. 그렇죠. 먹다 보니까 복숭아 향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자꾸 먹고 싶은 맛? 햇섭 인증 공장에서 생산해서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아이 계획은? 바로 좀 가질 생각입니다. 한 살 차이잖아요. 네, 맞아요. 한 살 네. 위 아래? 한 살 아래요. 네. 아이는 좀 빨리. 네, 몇 맞습니다. 명 정도 생각하나요? 저는 하나만 낳고 싶어요. 하나. 본인 이제 외아들이잖아. 그렇죠. 아. 네. 근데 그래서 뭐 조금 외로웠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뭐 이게 예를 들어 외아들 어때요? 재수 씨는 형제가 있고. 네, 딸만 둘이죠. 네. 그래서 저는 외롭게 자랐죠, 솔직히.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가끔 보면. 그래서 좀, 만약에, 저는 아들을 낳고 싶었거든요. 네. 아들 낳고 싶어? 아들 낳고 아, 그래요? 네. 왜요? 좀 같이 놀고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이나 하고 다니고,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키우고 싶은 밖에서 그냥. 대여해드릴까요? 그럼 재수 씨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은 그냥 계속 하는 걸로 가나요?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이제 쉬게 해야죠. 네. 엽산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준비 검사해봤어요? 중이시구나. 그 활동성 검사 이런 거요? 네. 아직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엽산만 먹고 둘이? 검사 근데 빨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봐야 되나? 왜냐면 이제 항상 저희가 좀 의심했거든요. 무정자증일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이제 하도 뿌리고 다니는데 아무 뭐. 일 하고 다니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제 의심한 적이 있었죠. 어렸을 때. 또 아무렇게 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잘했겠죠. 아니, 그런 시절이 네. 있었어요. 아니, 본인이 뭐 다 보진 못하잖아요. 다 알아요. 그거 다 맞습니다. 봤어요. 네. 정말 다 봤어요. 어. 쟤는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네, 맞아. 그거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로. 네. 네. 제가
아무 연락을 해놔서 일단 경제권 관련된 거 숨겨진 채무는 없는지 반지 유무 반지. 유무 반지 뭔가. 예. 그 최근에 하트에서 악마로 바꿔놨습니다. 네. 너무 웃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녹음 중입니다. 네. 네, 열흘 뒤에 이제 뵐 텐데. 네. 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한숨이 예. 좀 힘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 다 똑같아. 아니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종찬이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힘든 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래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재수 씨를 뭐 질책한다거나 뭐 책망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다행이네요. 네, 본인은 책망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요? 예, 뭐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거나 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해주셔도 좋아요. 미쳐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데 우는 거. 우는 거 아니죠? 목소리 떨렸어. 갑자기 네. 자꾸 정신이 들어서 만나 싶고 오빠는 처음 볼 때가 제일 좋아요. 예전에 처음 봤을 때가 제일 좋았다. 네네. 첫 만남이? 그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여성분 세 분 패널들이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종찬이랑 결혼 생각을 왜 처음에 하셨었나요? 처음에 이제 오빠의 친구분들을 많이 봤는데 되게 가정적이더라고요. 어머, 내가 그래서 결혼했거든. 그래서 유유상종이겠거니 했는데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종찬이 친구라 그러면은 제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걔네가 가정적이라고요? 걔네보다 종찬이가 훨씬 가정적이죠. 종찬 오빠 가정적이라고요? 네, 걔네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요? 서로 반문해. 예. 기대치가 굉장히 안 낮았구나. 해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한. 그래요? 원래 근데 걔네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애들인데? 요즘에 좀 많이 그래요?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군요. 제가 네. 친구들 못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 저희가 이제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경제권을 네. 원래는 이제 재수 씨가 가져가기로 했다가 지금 종찬이 얘기로는 종찬이가 자기가 갖기로 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리가 된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예. 원래는 오빠가 경제권을 주면서 나한테 한 달에 얼마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빼고 본인이 써야 되는 금액 빼고. 생활비를 주겠다. 네. 근데 이게 한 주가 갈수록 금액이 점점점 작아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몇백만 원 단위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가 달라지냐. 이제 막상 줄라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지금 뭐 포르쉐 끌고 지야 말 좀 잘해야 되나. 언제 그랬냐. 하시고 다녔다. 네.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이러면서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나 가스라이팅 했네. 최악이다, 최악이야. 장난 아니네.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하. 그래서 제가 계산을 막 해봤는데. 네. 그냥 본인이 돈 모으고. 저는 이제 생활비만 받고. 못 모았을 때 이제 질책을 하자. 너 뭐 했냐? 그 돈 다 어쨌냐? 또 다 까먹었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다 까먹었네. 처음에 좀 주고 난 다음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쨌든 약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보겠다고 했으니까 약간 계약제 느낌으로 2년 계약. 2년 그치. 동안 가지고 가서 본인이 모아보고 네. 얼마나 모이나 보자. 2년 후에 다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아니야. 그럼 다시 가져가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네. 2년도 해보고 인턴제로. 나쁘지 않은데? 2년 그렇죠. 인턴제로. 그리고 이제 혹시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면 제수씨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급여 명세서랑 다 나오니까 네. 제가 다 대조할 수 있어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야, 너무 좋다. 얼마 있냐? 결혼 준비할 때도. 음. 그랬더니
막 승질만 내고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알겠죠. 2년 후에 제가 말했거든요. 2년 후엔 나는 집 사고 싶으니까 인전을 모아라. 아하.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확인해야 될 게 직장 탈출 넘버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숨겨진 채무가 있느냐. 이거는 서로가 아닙니다. 네. 혹시 뭐 몰래 사채를 썼다거나 아니면 카드론을 뭐 이빠이 땡겨놨다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말하지 못한 빚. 저는 없는데 네. 오빠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없는 건 맞나요, 본인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네. 없습니다. 깔끔해요. 니네 이랬다가 결혼하고 어떻게 터지면 끝이야, 난리 나는 거야. 네, 왜냐하면 네. 라니도 그거 당연히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요? 예. 다들 없다고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논란이 됐던 건데, 원래 결혼 반지 맞추기 전부터 그 링 하나를 하고 다니셨다고, 네 번째 손가락에. 아,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종찬 얘기에 따르면 구매 내역이 없더라. 그러면 누구한테서 받은 거 아니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패널 세 분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었고, 저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런 보석류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동생이. 근데 걔가 언니 백화점 같이 갈래? 이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진짜 살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 예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다시 까르띠에서 뭘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하. 회원 등록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적립해! 이러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동생 거에. 뭐, 더 이상 의심하거나 하진 뭐 않게. 뭐, 알리바이가 네네네. 그 동생이랑 대조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만나서 대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그 동생은 오빠도 많이 만났던 동생이라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대조해봐야겠네요. 입을 이미 맞췄겠네요. 진작에 맞춰놨지.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세 분이, 또 이제 여성분이니까. 그렇죠. 뭐 물어볼 게 있으시면 두어 가지씩 물어보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 됩니다. 뭐 혹시 물어보실 거 있나요? 저는 약간, 아까 전에 그 이제 예비 신랑께서 네. 결혼하면 좀 제일 상대방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약간 너무 와일드한 성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본인은 약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한 가지만 말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종찬이가 걱정되는 부분. 일단은 지금도 일단은. 너 나보다 못 벌잖아. 지금. 파이팅 장난 아니다. 지야, 그런 건 장난으로 하는 거잖아. 이런 일단 오케이, 좋아요. 예. 제가 이제 직장 뭐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거나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이제 느껴질 무시 그리고 약간 여자가 어디서 대박.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대박. 진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화 끊고 해명하겠습니다. 대박. 여기 방송에서 되게 제대로 네. 대박이야. 약간 이제 본인 음성으로 다 저기 하더니만. 네. 자, 첫 번째 벌이 무시, 두 번째 여자가 어디서. 네. 그래서 그리고 여자 관계? 여자 관계? 여자 관계가 뭐가 있어? 어떤 여자 관계요? 오빠가 그 여자들만 보면은 그 쪽방미녀 막 이런 그립 예. 그거 많이 하죠. 종찬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섹시녀라는 단어로 달고 살거든요. 괜히 나왔다 오늘. 그런데 여자친구 앞에서 한다고? 원래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네. 방송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랬더니 방방바야. 방방바해라. 아니야. 다 컨셉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실생활에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하길래 네. 트루먼 쇼를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그냥 똑같아요 방송이랑. 저는 컨셉인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날 때는 되게 컨셉 인척. 젠틀하고 되게 멋있었거든요. 예. 그게 본 모습이고 방송이 꾸며진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과 일치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일관된 사람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지금 더 있으면 더 얘기하셔도 돼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셨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좋은 점 하나 정도는 얘기해 주시죠. 그래, 제일 좋은 점. 네. 좋은 거? 오빠랑 말할 때 재밌어요. 둘 다. 그래, 서로 재밌다고 생각하네, 네. 같이 있으면.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결혼 생활 하시다가 네. 적당하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제수 씨도 나오시죠? 방송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성격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오세요.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열흘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수고하세요. 네. 대박 반전이다. 아니, 큰일 보니까 나셨어요. 약간 좀 가스라이팅 하는 스타일이야, 그지? 근데 이거 그래서. 다 장난으로 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은 막 때려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가지고 서로 저를 엄청 괴롭히거든요, 진짜. 가부장의 아이콘. 경운기도 당하고 그래요. 제가 경우가 동영상 뭐야? 눕혀가지고 막 이렇게 달달달달 하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예.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건데. 되게 정말 막 노는구나. 예. 괴롭히면서 이렇게 또 방송에서 또 망언을 하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너가 나보다 더 버냐? 버니? 예. 그 다음에, 여자가 어디서? 여자가 어디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이제 여자 관계. 자, 이거 세 개를 보겠습니다. 벌이와 관련해서 이 세 개는 다 세 분이 동시에, 이게 나왔거든요? 극혐. 최악의 남자를 할 수 있죠. 최악이지. 왜 이 얘기했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저한테 이렇게 달라고 한 돈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줄 수는 있는데 내가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의미 네.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월급의 다야. 그쵸.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걸 난 안 되잖아. 음. 왜냐면 이분도 이제 원래는 되게 잘 버셨는데 요즘에는 좀 이직을 하면서 조금 그게 떨어졌어요, 수준이. 그래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죠. 네, 저거. 어떤 뉘앙스로? 너 나보다 더 보냐? 이런 식으로는 안 했고, 네. 그냥 진짜 장난식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장난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장난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이게 아니야, 돈 얘기는 아니야. 장난으로 그래요? 안 돼요. 장난으로도 안 돼. 그리고 약간 이게 이제 발전되면 어떤 스타일이 되냐면은 너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오! 이걸로 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안 돼, 아까 안 돼. 끝에가 그거였잖아. 내가 나중에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뒀을 때 그쵸. 받을 무시가 되게 지금 두렵다. 이게 남자든 여자든 서로한테 맞아요. 돈 얘기를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장난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제가 좀 나중에 남습니다. 맞아요. 주의를 해야겠네요. 예, 예. 네. 지금 버는 수입이 얼마인지 여자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만큼의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심지어 급여 명세서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 네. 그러면 네, 그럼 100% 지금 공개가 돼 있다. 네, 그건 이제 맞습니다. 문제가 없네요. 네. 네. 그다음에 여자가 어디서? 그거는 몇 년생이에요? 아니, 솔직히 예. 아까 말한 경운기 어떤 거 뭐라고 하셨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같은 걸 당하면 좀 진짜 자괴감이 들어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 여자가 어디서?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 오토바이 당한 다음에 여자가 왜 이래?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를 많이 좀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건들고 뭐 여자가 예를 들어 어디서? 제가 좀 이렇게 에어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입고 있으면 좀 되게 많이 놀리고. 그러면 종찬이 그거 있으면 진짜 할아버지 같거든요. 네. 네. 고길동 같다고 자꾸. 고길동. 네. 왜 이렇게 닮은 게 많아? 와, 진짜 온갖 캐릭터가 다 있네. 그래, 네. 다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괴롭힘이 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표출을 한 거죠. 네. 자, 이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당한 다음에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보고 싶진 않습니다. 네. 예. 친구가 또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통 연인끼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하지 않죠. 그죠? 아니, 여자가 남자한테 오토바이 할 일이 있긴 있어? 우리 아들한테. 이게 애기잖아, 그거는. 네. 전 38입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럼요. 그렇죠. 네. 좀 힘이 세요. 빡세다. 약간. 되게 말랐는데 힘이 세. 여자 관계. 그거는 관계라기보단 표현이다. 그죠? 표현. 근데 이제 표현, 종현이가 이제 여자에 예전부터 이건 정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뭐야? 그냥 섹시녀? 섹시녀 지나간다. 이런 거. 네. 근데 제가 알아요.
여자친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똑같아요. 본인 옆에 있을 때도 하고요. 여자친구 옆에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하고 그냥 그래서 보통 없이. 옆에 있는 여자친구들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섹시녀가 가는구나. 그럼 이제 나중에 심지어 그런 것도 처음에는 막 싫다고 그러다가 제가 같이 평가해. 섹시하다 그러면 어디? 별로잖아. 별로야, 이렇게. 저건 안 돼. 그러면 좋지. 그럼 문제 없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사실 문제. 근데 막 그런 이 친구도 저기 섹시녀다. 지가 먼저 해요. 이제는. 네. 적응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물론 사람마다 다 성격이 그쵸,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한테는 그냥 정말 빈말이고 매일 하는 말이어도 예쁘다라고 하는 맞아요. 말은 전 언제나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맞습니다. 맥락으로 같이 익숙해져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지. 네.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커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서로 예를 들어 지나가다 진짜 예쁜 여자가 지나가거나 진짜 멋진 남자가 지나가도 최대한 눈길을 안 보내고 맞아. 최대한 네가 더 예뻐. 네가 맞아, 최고야. 맞아. 이렇게 해주는 게 시선 처리. 저는 이제 그 속을, 아주 맞아. 속을 단기간의 알아도. 어떤 그 커플의 행복을 위해서 되게 좋은 아,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장난치면서 재미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아요. 알겠습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고치세요. 지금. 열흘 동안이라도 하라고. 다만 열흘이라도. 앞으로 금지 그만. 섹시녀 금지. 근데 저도 최근에 막 이분 저분 만나면서 그런 말을 되게 자주 들었어요. 여자가 더 결혼하기 전에 우울하다. 그래서 진짜 고맙고 결혼해서 고맙고 뭐 사랑하고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그 재수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이요? 그 영감님 사모님이. 영감님들이. 아니 종찬이가 군대를 약간 나이 있는 스타들 운전병 나와서 네. 영감님들이랑 친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사모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여성분이 얘기인 거예요. 네, 여성분의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명심 좀 하려고 제가 어른 말은 잘 듣거든요. 그건 항상 네. 좋은 것 같아요. 애정 표현은 뭐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그래. 뭐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쵸. 그렇고 뭐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왔을 그럼. 때 수고했어 얘기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남편한테도 좋고 그래, 맞아. 아이한테도 그쵸. 좋고 네. 예쁘다는 거 싫어하는 여자는 없잖아. 그쵸. 아니, 네. 그러니까 뜬금없는 사람이 그러는 건 몰라도 자기랑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이 타인을, 그러니까 다른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예쁘다, 장난이어도 뭐 나도 뭐 친구 남편을 보고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인을 칭찬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맞아, 그래. 맞아. 어찌됐든 장난이어도. 아니 하물며 TV에 나온 연예인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을 수 그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싸우는 부부도 은근히 그쵸. 많아요. 맞아. 네. 예전에 조원이 형 그걸로 몇 번 싸웠어. 아 진짜? TV에서 전효성 몇 번 얘기하다가 진짜 내 개 털리는 거 봤어, 진짜. 아, 진짜? 그럼 나가서 그거 살든가. 진짜 그 탈탈 털리고 나랑 나가 술 마셨어. 그래. 근데 그게 사람 남성분들이 마음입니다. 그런 아리따운 여인들을 아리따운 지나갈 때 네네네네. 이렇게 시선이 가는 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는 본능, 생각이 본능, 들 자동.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남자가 셋이잖아요. 네. 애들 어리잖아요. 애기들도 봐. 근데 진짜 셋이서 고개가 같이 돌아가요. 아, 진짜? 그건 여자도 똑같습니다. 그래. 근데 남자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시각적으로. 결국에 참으라는 거지. 근데 적당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참아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몰래 쳐다봐야죠. 그래, 몰래. 그래, 선글라스 끼고 댕겨. 그리고 여자들도 사실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보거든요. 그럼, 근데 보지. 여자들은 티가 안 나. 왜냐면 이렇게 보지 않거든. 그치. 여자들은 그냥 딱 봤거든, 이미. 끝났거든. 근데 꼭 이렇게 근데 뭐 남자들은 하고 항상 보여. 고개가 그래. 이렇게 돌아가. 네. 진짜 신기해. 하긴 문워크까지 하면서 보고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 아니, 그렇게 하려고 쫙 뛰어서 다시 이렇게 올려. 갑자기 뛰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티를 내요. 네. 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네. 잠자리 문제는 별 문제 없나요? 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네. 예. 벌써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혹시 모르죠. 그런 왜냐면 건 좀 없어요. 둘 다 이제 나이가 어리지 않으니까. 네. 혹시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뭐 여기 세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항상 그 성욕이 중학생 상태인 셈. 진짜. 아, 요즘엔 좀 많이 다운됐어요? 네. 나 이게 좀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네. 일이 많아져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확실히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그 운동성 검사는 좀 받으세요. 진짜 받아봐야 돼요. 애기 생각 네. 있으시면. 자, 뭐 요 정도 얘기면 얼추 뭐 이거 가지고 또 괜히 싸우지 마시고요. 전혀 안 싸우죠. 이상하게 종찬이 여자친구를 제가 봤을 때 싸우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너랑 뭐 만나고 같이 있었던, 나서? 같이 만난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쵸. 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뭐, 왜일까요? 글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약간 이거 여기가. 약을 올리나? 뭐 좀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밀을 폭로하고 그러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찍은 사진들은 좀 보여주죠. 네. 엽사들 많거든요. 네. 많이 직원들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 네. 자 그러면 충고 하나씩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둔 이 남자에게. 저는 뭐 항상 이게 식장 탈출이긴 하지만 저는 결혼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훨씬 내가 보는 그 세계가 눈이 훨씬 많이 넓어져요. 굳이 넓힐 필요 있나? 그래.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다면 나갈 필요는 없다. 밖으로 나가서 꼭 죽어. 네, 진짜 바로 밟히거든. 바로 밟혀. 말라 죽어.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그 힘듦을 능가하는 뭔가 보람되고 되게 네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야 될 거예요. 모든 선택에는 어쨌든 결과가 따른다. 네. 저 아쉬움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단점이 되고 미운 그렇죠. 구석이 많이 보이고 이럴 그렇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쁘게 보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맞아, 않을까. 맞아.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쭉 봤는데 아마 결혼하면 가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저 애들 애기들 너무 되게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 새끼는 어떻게 살다 하고 저렇게 사나라고 했던 게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거의 사라져서. 네, 맞습니다. 뭐 개막장이었구나. 그럼요. 네. 근데 늙고 병들고 힘들어서 그런지 그걸 못 하더라고요. 좋은 타이밍에 결혼하는 거지. 그래. 많이 그럴 때 놀았으면. 결혼하더라. 기운 다 빠졌을 때 네. 그때 좀 결혼하는 게 서로 좋지 않나. 그래도 나는 바로 애기 안 낳고 좀 쉬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둘 다 좀 동의를 해서 빨리 갖자. 네. 시험관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에 요즘에는 결혼하자마자 그냥 바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리셀덤 앰플 3종 세트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진정, 보습, 미백, 주름 개선 이렇게 좀 기능별로 네. 이 제품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재생크림. 어때요? 지금 계속 쓰고 있죠? 네, 이게 되게 좋아졌어. 조그맣게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 한 일주일이면은 하나씩 써서 좀 한 달분인가? 이랬는데 지금 저녁에 매일매일 바르고 있는데도 지금 2주 이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용량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이게 연어알 추출물이잖아요. 네.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 뭔가 이렇게 연어연어한 느낌이야. 연어. 맞아. 아니 그리고 이렇게 환절기 넘어갈 때 왜 몸도 이렇게 축축 나면은 우리 가가지고 병원에서 이거 뭐지 수액 맞잖아요. 네. 그것처럼 피부도 평소에 쓰던 그냥 로션이나 크림 있어도 앰플을 좀 더해주시면은 피부가 확 살아나는 게 있거든요. 반짝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를 때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능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해서 한 박스씩 써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생이면 재생, 미백, 주름 개선 이렇게 3가지니까 3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리셀덤 요게 이제 리셀덤 다크 스팟 밀크 쉐이크 앰플이고요. 요게 이제 미백 앰플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을이라서 요새 또 골프 나가고 이러니까 이거 써봤어요. 오늘 얼굴이 하얀데? 그런가요? 가을 네. 곁에 타는데 보통. 처음에 썼을 때는 이제 몰라가지고 이것만 발랐는데도 촉촉하길래 이것만 한번 써봤어요. 근데 바르고 나선 되게 촉촉한데 자고 일어나서는 얘만 하니까 약간 건조하긴 해. 나이를 생각해야 돼요. 언니. 건조해지는 나이거든요. 왜 이래? 너 끝나고 나와. 언니한테 혼나고 가. 크림 발라야 돼. 이거 원래 미백 앰플이 맞아. 앰플만 바르면 안 돼, 원래. 건조해요. 그래서 언니. 앰플 바르고 이제 평소에 쓰는 크림 얹어가지고 같이 발라서 쓰고 있는데 좋죠. 이게 왜 밀크쉐이크인지 뜯어보면 알아요. 이거 진짜 뜯으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 앰플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이 뭐 액체 색깔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이제 쭉 바르면 쫙 흡수되고 보습 같은 것도 되게 좋은데 약간 좀 꾸준히 써보니까 뭐 얼굴이 지금 갑자기 하얘지고 이런 건 모르죠. 당연히 나 아직 한 달도 안 썼으니까. 안 돼요. 근데 조금 이게 뭐 톤이 일정해지는 느낌? 맞아요. 좀 그런 느낌 오는 것 같아요. 데가 좀 환해지니까. 네, 맞아. 그래서 꾸준히 써보시면 확실히 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쓰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3가지 제품 다 피부 자극 테스트와 인체 적용 임상 시험 모두 완료한 제품이니까 안심하시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극 없는 깨끗한 피부 관리 리셀덤 앰플 3종 세트입니다.
네,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그리고 올인원 워시입니다. 어떤 샴푸로 머리를 감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헤어 컨디션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 쓰는 이제 욕실에는 그냥 아무 샴푸나 쓰고 괜찮아. 남편 좀 챙겨줘라. 아니야, 근데 괜찮아. 탈모 없는 남자들, 그러니까 탈모가 괜찮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탈모 없는 남자들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속단할 수 없어요, 진짜. 아, 그래요? 우리 아빠 머리숱 진짜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애들이랑 찍은 사진 보는데 여기가 횡해졌었어? 둥성둥성 하더라고. 난 나이가 남편 먹었을 욕실에도. 때. 남편 요거를 이제 챙겨주는 거. 네, 놔줘야겠네요. 원래 탈모 샴푸는 저는 좀 꺼려 했었거든요. 머리가 뻣뻣해지는 것 맞아요. 때문에. 근데 얘는 향도 좋고 부드럽고 거기에다 탈모 예방 효과까지 있으니까 정말 완벽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원 워시는 천연 아로마 오일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고급스럽고 기가 막히죠. 네, 고급 스파에 온 듯한 느낌을 욕실에서 매일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식장 탈출 보고 사셨다는 구매 후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의 사랑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네. 써봐야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네, 간편하고 시원한 두피 관리 힐러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올인원 워시입니다. 네, 엔제터니 마누카 꿀입니다. 이렇게 꿀을 좀 꾸준히 드시면은 불면증이랑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소화하기에도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아요. 언니 그래서 피부 좋아진 것 같아. 진짜? 어. 이정당 때문 아니고. 아, 그런가? 꿀 덕분 아닐까? 아, 꿀은 항상 먹습니다, 저는. 진짜 다른 꿀 못 먹고 무조건 이 마누카 꿀. 이거 한번 먹으면 다른 꿀 먹기가 굉장히 중독되죠. 힘들어요. UMF 이게 뉴질랜드 마누카꿀 협회라 그래요. 요 이제 엔제터니 마누카꿀은 UMF 인증 제품입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왜냐면 마누카꿀 가짜가 많대요. 그래서 진짜 좋은 제품으로 드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뉴질랜드 마누카꿀 협회 UMF 인증 제품으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제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인증 마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여기 확인하시고 사면 될 것 같아요. 딱 여기 써있네요. 전용 링크를 통해서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니까 저희 식장 탈출 전용 링크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엔제터니 마누카꿀로 귀한 마누카꿀 간편하게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찬이도 온 김에 파일럿 코너까지 같이 하고 가면 됩니다. 네. 식장 문학관이라고 이름을 정해놨고요. 이 롤플레이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느낌으로 원래 실제 그런 게임들은 선택을 할 때마다 이제 그 갈림길에 서서 다른 엔딩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우리는 게임은 아니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얘기나 해보자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연인의 과거입니다. 전제 스토리를 깔게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미혼 여성 A입니다. 자, A는 최근 썸을 타던 남성 B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사진 찍어주고 예쁘게 꽁냥꽁냥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수백 장의 사진 중 잘 나온 사진을 고르던 이 중에 B 남자의 휴대폰 사진첩에 남자의 전 연인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 아마 뭐 미처 못 지우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이제 정찬이 제수 씨가 이렇게 보다가 전 여자친구 사진을 띡 본 거예요. 뭐야 이거.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가장 화가 나나. 1번 옛 여인을 말할 때 그냥 그랬어 라고 말했지만 그 여자가 너무 예뻤을 때. 그래서 막 질투가 나. 2번 고이든 아리든 아직까지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열받는다. 3번 사진 한 장뿐이지만 나보다 전 연인에게 더 잘해준 것 같은 느낌이라 화가 난다. 4번 뭐 기타 등등. 어떤 포인트면 화가 날까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미 세 분은 전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까먹어서 못 지웠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굳이 여기에 좀 집중을 하자면 저는 원래 기타 의견으로 이제 별로 화나지 않는다. 화 안 근데 난다. 만약에 화가 난다면 네. 1, 2, 3번 중에 저는 3번일 것 같아요. 그런 게 뭔가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그 여자와의 사진이 둘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그치. 내가 보면 딱 알잖아요. 같은 나오지. 여자로서 보면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그러시죠. 알잖아.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면은 약간 좀 그러면 질투가 날 것 같아. 그 예전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왜 나한테는 이만큼 잘해주지 않지? 왜 나랑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들 것 같고. 겠네요. 약간 이런 것 같아. 저도 3번인데
이게 그 뭐 사진 한 장을 보거나 뭔가 그 단서를 발견하면 상상을 하게 그래. 되는 게 네. 괴로운 거예요. 섀도우 복싱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남편이 결혼을 한 후에 이거 얘기했었나? 그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하지도 않는 사람이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쳐봤던 게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그 쳐봤지? 아니 이걸 왜 찾았죠? 그러니까 식당을 찾으러 내가 인스타로 네. 검색해 본다고 남편 거로 들어갔는데 검색을 딱 누르니까 기록이 차라락. 저 만나기 전에 2년을 만났던 어. 그 여자인 거야. 근데 그걸 보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사진도 없고 걔 존재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그 이름이 주는 상상력. 좋았구나. 나하고 만나면서도 생각이 났구나. 그리웠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짜증이 그런 데서 난다. 상하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검색을 해본 건 좀 적극적이다, 진짜. 그거를 그래서 이거 뭐야? 왜냐면 그 자리에서 같이 찾아보다가 딱 봤으니까. 근데 이제 남자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걔 얘기가 나와서 그냥 찾아봤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상상을 감정적으로 키운다는 거죠. 보비도 비슷한가요? 네. 저도 3명 중에서 발코를 3명. 갑자기 생각난 이 얘기를 빡치나요?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화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옛날에 여자친구를 찍은 폴더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왜 화가 났냐면, 그거를 안 지워서 그것도 화가 난 것도 있는데, 그걸 이제 전 남자친구가 사진을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피사체를 바라보는 그 시선, 사랑이 담기잖아요. 그게 되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랑이 담기지. 근데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 고이든 아니든 아직까지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 좀 그런 게 저는 그래요. 전 여자친구든 뭐 전 와이프든 사진을 지우든 말든 그건 자기 권한이지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아. 다 남겨놓고 있다면 그럼 괜찮은가요? 다 남겨두고 언니 그런 거 아니야? 컬렉터. 지금 사진 컬렉터. 누나 카메라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예전 지우면 남자 없었던 시기가 없어서 지우면 내 진짜? 과거를 다 지워야 되는 그렇지. 거야. 그러면 다 사진 남겨. 2만 장이 다 날아가. 나 최란 진짜. 어떡하지 저거. 그럴 수 있죠.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권한이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싸우기 싫어서 대강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 미혼 여성이죠. 여성의 마음속에는 불신의 씨앗이 심어졌대요. 뭐 이거 좀 불신의 씨앗까지 심을 건 없습니다만 그 보니까 이 작가진이 전 여친에 대한 전 남친에 대한 이런 그게 집착이 되게 센 사람인가 보네. 네네. 그런 거 같죠. 아니 나도 이런 거 그냥 나왔다고 하면 궁금은 하겠지만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연인의 과거에 하지 않는 쿨한 사람이고 싶지만 문득 한 작가님 거 아닌가요? 네.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왜냐면 환희 형이 쿨하지 엄청 못한 쿨해지고 남자. 싶지만 세상 누구보다 쿨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네. 맞아요. 문득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주원이 형이 이거 전문인데 과거 막 이런 거 하는 거. 과거에 대한 궁금증. 자, 여성은 혹은 남성은 상대의 과거 중에 무엇이 가장 알고 싶다. 1번 대출 이력 및 신용 상황. 그건 현재인데 현재. 2번 바람핀 경험이 있는지. 3번 동거 사실. 4번 옛 연인과 헤어진 이유. 5번 연애 횟수. 6번 마지막 연애 스토리. 뭐가 궁금한가요? 전 다 궁금합니다. 다 궁금해요? 네. 이게 궁금해? 지금 결혼 앞두니까 이게 다 궁금하긴 궁금하죠. 하네요. 그러네. 결혼을 앞두면. 그러니까 대출 이런 건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지적해 주셔서 좀 절대적으로 궁금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강조하시니까. 특히 여기 이분이요. 가장 중요할 수 있죠. 네네. 가장. 네. 자, 뭐가 궁금하죠? 최란. 저는 4번. 왜냐면 사진을 본 거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좋아 죽었는데 왜 헤어졌지? 헤어졌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 딴 거는 이 상황에서 궁금할 것 딱히? 같지가 않아요. 보배는요? 저도 4번이요. 4번. 왜 헤어졌을까? 그래,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랑 왜 헤어졌을까? 궁금하잖아. 누나는요? 저는 옛날 같았으면 4번일 텐데 사실 이제 헤어지는 이유는 저는 뭐 남녀 사이 헤어지는 이유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헤어질 때가 된 거고. 역시 1번. 1번 너무 중요해. 이거는 이제 결혼 앞두고 있으면 무조건. 아하.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저는 2번 아니면 3번. 3번.
3번? 네, 궁금 3번. 사실. 진짜? 왜냐면 그 사람은 그냥 연애했는지 아. 같이 살았었는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을 했었는지. 뭐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만약에 그냥 연애했던은 또 그런데 같이 동거를 했었다면 굉장히 깊은 사이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한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궁금해서 끝인 건가요? 아니면 동거 사실이 있어. 그래서 그걸 인지했을 때 내 선택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거는 알고 나서일 것 같은데 네. 일단 궁금할 것 같아요. 궁금은 하다. 네, 일단. 궁금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에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내 남자친구가 물론 나랑 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또 너무 또 둘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왠지 나보다 전 연인에게 잘해준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리고 난 얘네들이 동거를 했나? 이 정도 궁금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과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뒤져볼까 하는데 여기서 선택지가 갈립니다. 1번 직접 물어본다. 2번 몰래 SNS를 뒤진다. 3번 B의 주변인들을 소소문한다. 4번 집에 놀러가서 잠든 틈을 타 책상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기만 미친 새끼야. 4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기만만 하는 한이 거잖아. 형이 옛날에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얘들 그 귀대기도 하고 그랬대요. 들으려고. 야, 기만 거야. 언니도 했잖아요. 언니. 그거 했죠. 전화해놓고서. 흥신소. 장난 아니었죠, 그때. 언니 다 해봤어. 네. 자,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2번입니다. 몰래 SNS 저는 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집요하게 찾아내는 스타일이고 네. 다 걸려요. 그리고 네. PC를 잘 써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PC 관련이랑 장비 관련 문제가 있으면 보통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해결을 하거든요. 네. 예전부터 친구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계 관련된 이슈는 다 얘가 처리해주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뭘 찾아낸 적도 있었고. 예, 그랬죠. 찾기 좋지. 네. 저는 무조건 1번이에요. 다이렉트로 물어본다. 무조건. 동거했니? 네. 역시. 술 일단 먹자고 하고. 일단 술을 먹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한잔하자. 계속 살살 이제 꼬드기죠. 막. 그러다가 언니가 먼저 괜찮아. 뻗어서 기억 못하고. 그리고 잠들어. 잠들어. 딱 자고 일어나서 하면 돼. 그래. 보배. 저는 1번을 일단 하고 뒤져 일단 물어봐. 그걸로 이제 게름직하면은 2번을 해야죠. 또 뒤지고. 뒤져야지. 라니는? 전 이거는 잘 못해요. 이런 SNS 거는. 뒤진다? SNS를 뒤지거나 폰을 보거나 이런 거를 전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기계를 잘 못 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고 할 때 너무 불안하고 그치. 어떡하지? 막 그래서 못 보겠어. 항상 몰래 보려고 했던 적도 별로 없지만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항상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올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 보면서 너무 불안해.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 SNS에 들어가서 과거 게시물까지 막 보고 이런 거.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옛날 것까지 쫙 보고. 그러면 이 이름을 사람이 알면 좀 궁금하긴 하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막 볼 수 있어. 그런 거 자체를 좀 안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귀찮아하는 스타일. 내 과거도 안 보니까. 그치. 내 과거도 안 돌아보는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내가 반대 상황에 처해졌을 때 위험한 경우가 이걸 이제 안 하려고 하죠. 그런가? 그렇지 않을까요? 상대가 내 폰을 뒤졌을 때 문제가 위험하다. 생길 소지가 있어. 그럼 아. 나도 안 한다. 서로 금기시하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냥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문득 연락이 와요. 네. 야, 너 인스타에 아직도 그 전 남편 사진 있어? 그럼 내가 진짜?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관리가 까먹었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관리. 진짜. 안 음. 보니까 나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귀찮거든. 그러니까 막 보다가 친구들이 제보가 와서 지우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본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 막 SNS에 옛날 게시물에 댓글 같은 걸 보면 전 여친 이제 댓글이 달려 있고 뭐 이래서 찾아내고 하는 수 있거든요. 하는군요, 많이. 저는 하죠. 2번이죠. 2번이죠. 직접은 안 물어보나요? 직접 물어봐봤자 뭐해. 걔가 뭐 솔직하게 얘기하겠어?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 안 해도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안심하거나 위안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아니 그걸로 이게 안심하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하게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술 먹여요? 술을 먹이고. 술 먹이고. 술을 먹여서 마음이 약해지게 해야 돼 일단. 근데 그냥 술 먹고 나서 막 울어. 너무 걔가 보고 싶어서 막 울어. 뭐 그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알아내려고 한 거니까 내가. 이게 베테랑 형사들이 취조할 때 담배부터 물리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맞아. 담배 한 대 펴. 긴장을 풀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이 여성이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카페에서 계속 기회를 엿봅니다.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문선 누나처럼 그렇죠. 생각하던 요 상황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뭐 먹으러 갈까?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할래? 근데 뭐 그래도 되고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여태 남자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 라고 허를 찔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내가 물어보려고 받은 거야? 내가 당한 거야. 물어보려고 했는데 남친이 먼저 물어본 거지. 그렇지. 남자 몇 명이 남았어? 1번 기억이 안 난다. 2번 과거가 뭐가 중요해. 3번 자연스럽게 대답을 피한다. 4번 솔직하게 얘기한다. 4번이죠. 솔직하게 얘기한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솔직하게 대충 던져놔야 얘도 안심하고 던지거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본인도 물어볼 거 그쵸. 물어본다. 밑밥을 깔아야 됩니다. 네. 근데 잘 깔아야 되죠. 그렇지. 네. 예.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환희 형 진짜 좀 답답하다. 네. 딱 사이즈 나오죠? 네, 딱 환희 형 스타일이네요. 그죠? 네. 했을 때 김환이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야. 실화 아니야 이거? 싫어. 진짜. 경험담. 제가 환희 형이 지난번 우리 옛날에 환희 형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일을 할 때 누구보다 냉철하게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털려. 네네. 얼빠져 있는 사람.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누구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외출했다가 들어와. 딱 보고 나서 얘가 뭔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러면 혼자 구석에서 눈 딴 데 시선을 피하면서 그쵸. 바들바들 떨고 있는 딱 그 꼴이에요. 항상. 여자친구가 더 강한 스타일. 그런 것 같아. 그렇구나. 그리고 뭘 좀 잘못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 그런 타입이 아닌데 어디 밑지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희한하네. 본인들이 좋다니까. 네. 맞아요. 뭐라 할 게 없죠. 자, 그럼 보배.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때? 오빠 나도 아니에요. 이거 없는 답변인데?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알았어? 물어봤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네가 먼저 대답해. 아니야 오빠 내가 먼저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게 보통 10세 수준의 대화거든요.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거. 라니는? 저는 나는 오빠가 처음인데 그러고서는 아까 사진은 꼭 있어. 꼭 있어. 오빠 처음이야? 처음인데. 도라이 짓을 한다? 오빠 처음인데. 근데 애교 나 아까 부린다? 그 다른 여자 사진을 봤네. 이러고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 약간 얼렁뚱땅 넘어간다네? 왜 헤어졌어? 이러고. 약간 자연스럽게 대답을 피한다. 이쪽이네요. 네네. 네. 종찬이는요? 저는 2번. 그냥 그럼 너도 얻을 거 못 얻지만 그냥 같이? 서로 근데 이게 넘어간다. 알면 더 계속 머릿속에 남고 피곤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쿨하게 얘기 안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좋지만 뭐 여태까지 남자친구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 이럴 때 솔직한 거보다는 라니처럼 나 오빠가 처음인데 이 대답 훨씬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반대로 그게 좋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거 되게 무례한 질문 같아.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 그렇지. 이런 거.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들이 많은가? 난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왜 연애하다가 그런 질문인데? 초창기에 막 이제 서로 막 알아갈 때 이것저것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않. 난 많이 물어봤는데. 언니가 내가 몇 물어봤죠? 번째야? 막 이렇게. 여자 연애 몇 번 해봤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놓고 아니 불안하지만 제가 누누이 궁금하지. 얘기하지만 저는 그 내 역사가 사람의 궁금해. 히스토리가 되게 궁금한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히스토리를 알아야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진짜 얘기 듣고 잘 화내진 않는데 네. 궁금해. 그러면 혹시 다 얘기를 해주나요, 순순히?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죠?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했죠. 자 듣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또 술 먹이고. 네, 다 말하게 하고 무서운데. 그렇구나. 결혼할 때나 역사 좀 파내지 언니. 난 우리 남편 그 전 여친은 아는데 몇 명 사귀었는지 아직도 모르는데. 나와. 그래. 야, 너 좀 맞아도 돼. 쓸데없는 역사만 팠네요. 우리 언니. 약간 자서전이 있으신 분을 만나셔야겠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그쵸.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보통 남자들도 아까 문선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자가 많이 예를 들면 물어봤어. 뭐 이렇게 되게 대놓고 몇 명이야 이렇게라기보다 옛날 연애를 물어본다 그러면 남자들도 얼렁뚱땅 처음인데 이러고 넘어가고 그래요. 너 처음 만나는 건데. 네. 그냥 뭐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라. 전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그렇게 뭐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의 반대였어. 막 너무 사랑했는데. 최악이다.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지고.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싫어요. 막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연애 몇 번 정도 해봤어? 그러면은 나 너가 처음인데? 그러면 엄청 짜증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장난치지 마. 장난치냐? 똑바로 얘기해. 무서워. 56명.
76. 세봐. 78에 56. 네.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다 얘기해주긴 해요. 너요? 그렇게요? 얘기해주잖아 보통. 그래, 다 해줘. 자리가 또 그렇게 되면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 자, 그렇게 물었어. 남자가 이렇게 순순히 다 얘기해. 무슨 누나는 히스토리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둘 다 괜찮아요? 난 싫어. 아, 싫어? 나빠요. 별로 알고 싶지 않지? 알고 싶지 않아요. 넌 어떻죠? 나는 내가 물어봤을 때 들으면 그렇구나. 뭐 한 번씩 생각날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나중에 계속 놀릴 것 같아, 트집을 내가. 잡는다거나. 아, 그러진 왜?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냥 지나간 그 사람의 왜냐면 나도 다 했잖아요. 그래. 그 사람의 근데 과거다. 너는 오빠가 처음인데 이러고. 그럼 어. 나는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넌 얘기 안 하고. 난 늘 처음이야 나. 다 얘기해줬을 때 그걸 가지고 뭔가 문제지 삼은 적은 없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놀리죠. 그러니까 돈 떼이고 다니지. 아. 그런 식으로. 네.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상대네. 그러니까 좀 그래. 제가. 그래서 제가 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그런 것도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여자친구들이 이런 얘기했다가 크게 싸웠던 걸 제가 몇 번 봐서. 또 좀 막 그런 집요하게 경우가 물어봐요. 근데 네. 얘기를 해주면 화내는 친구들도 있었지. 이거 화낼 건데 왜 집요하게 물어봐? 이거 물어보지 아니야. 말던가. 그래 맞아. 네. 어제 화내시는 것 아, 같은데. 좀 화가 많이 예. 나네요. 옛날 친구들 생각하니까. 자, 갑자기 과거사 질문에 당황한 A는 공격 본능이 사라졌다. 결국 B의 과거를 알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었고, 이 지금 기만 얘기야, 진짜. 진짜. 짜증나. 일단 어떡하지? 나의 이야기를 줄여야겠다고 마음먹어. 피곤해. 결국 A는 B에게 이건 좀 줄여서 얘기하겠다고 다짐했다. 1번 연애 기간, 2번 연애 횟수, 3번 스킨십 경험, 4번 전남친 관련 스토리 전체. 그러니까 각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연애 횟수. 횟수 줄여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 굳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무슨 누나 횟수? 나는 한 예. 사람하고 길게 사귀었다면 연애 기간을 줄일 것 같아요. 뭐 10년이면 2년이라고 그러고. 왜냐면은 나는 타격이 이게 더 크거든. 오래 만난 거. 오래 만난 횟수 사람? 자체보다는 얼마나 깊었을까? 한 사람하고 깊이 만난 게 더 싫어. 보배. 다 안 얘기할 거예요. 줄여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 어차피 다 알잖아 남편은.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뭘 좀 줄여요. 4번. 전체를 아, 그냥 다 줄이겠다. 다 줄여. 싹 다. 종찬은요? 저는 스킨십 경험. 스킨십 경험? 네. 근데 그거 이걸 뭐 굳이 얘기해야 돼? 그것까지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니, 싸웠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죠. 그럼 뭐 줄여서 그게 손만 잡았어 뭐죠? 뭐 이래요? 아무도 안 믿지. 나 한 번도 안 잡았어. 아, 차라리 이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 좋더라고요. 아, 괜히 또 그러니까 상상하게 될까봐 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뭐 몇 번 스킨십 경험은 나 누구랑 잤는데 걘 정말 좋았어. 이 정도 아니면 나 맞아. 괜찮지 않아? 그럼 미친 새끼야. 그거는 뭐. 그걸 갖고 문제 삼은 적이 있었나요?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 어. 지혜랑은. 네. 뭐 근데 그런 그 이전에. 건 얘기하죠. 속궁합 좋았냐? 저 여자친구. 그러니까 그 여자 이런 걸 물어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 그럼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긴 그 했죠. 전이죠. 정말 진짜 좋았어. 이렇게 전이죠. 얘기하면 큰일 맞죠. 났네. 그래. 네. 그 전 친구가 그런 걸 궁금해하는 특이하다. 스타일이었어요. 네. 궁금증이 많은 친구였어요. 아니, 네. 그걸 왜 물어보지? 그러니까. 좀 아니 이게 물어봐서 얘기해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뭐 더 노력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뭘까? 좀 이상한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그러게요. 있어서. 네. 그 질문은 그렇습니다. 네. 내가 궁금한 연인의 과거. 남자들은 바람기에 대한 걸 가장 외도, 궁금해한다고 외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은 46.6%가 대출 이력 및 우와, 신앙상을 대박. 궁금해한다.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특이하게 남자의 경우 4위가 성형 수술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이거 은근히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많이 물어봐요. 그래요? 지금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게 왠지, 아닌가 봐. 왠지 그런가? 그러면 이것까지 물어보는 건 아이가 나왔을 때 다르게 생긴 애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건가? 아니, 그건 너무 많이 갖고. 그냥? 그냥. 궁금해서. 단순히? 이 질문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질문 받아봤나요? 네. 뭐 어디 했어? 이런 거? 거의 다 받았던 것 그래? 같아요. 받아봤어요? 아, 진짜? 안 받아봤어요. 나도 많이 받아봤는데. 아 그래요? 얘기해주거든요, 그냥. 어디에 있니? 그리고 옛날 이거 사진도 건강하지, 보여줘.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낮 2시에 전화했는데 남자친구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해 어디야 그랬더니 김치찌개집에서 소주를 먹고 있대요. 누구랑? 그때 혼자. 왜? 그랬더니 너 옛날 사진 보고 신나하다고? 아 그렇게 충격적이었어? 진짜로? 봐봐 한숨 쉬면서 낮에 끊어봐. 김치찌개면 진짜 진하게 먹는 건데. 진짜 미치겠다. 와.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술 먹고 있더라고 낙서하고 있더라고. 웃기긴 한다, 진짜 이거. 너무 웃기다. 네. 너무 웃겼다. 물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은 없죠. 근데 좀 되게 내 그 상상하던 분이 아니야.
저요? 언니? 네. 아, 왜? 난 되게 그 아나운서, 그러니까 제가 식장 탈출을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스킵하면서 좀 보고 뭐 재밌는 부분만 누가 재밌다고 보고 그래서 그랬군요. 좀 되게 호탕하시네. 예. 시원시원하시네. 괜히 이 자리까지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연인과 과거 연애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다툰 경험이 있는가? 70% 이상이 그렇다. 내 연인의 과거사를 알기 위해 해본 것들이 가장 많은 게 절반이 넘습니다. 직접 물어본다. 53.8%. 그 다음에 2위가 란이랑 종찬이 방식이었죠. SNS를 몰래 알아본다. 네. 왜 궁금한지에 대해서 남성들은 이전 연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더 괜찮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81.9%인데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주원이 형 스타일이었어요. 맞다. 이런 찌질이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스타일. 찌질이. 어휴, 이 찌질이. 예. 여성은 이전 연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궁금해서. 이거 봐. 다 아까 이거 봐. 했던 대답이 그러네. 이거잖아요. 신기하다. 자, 연인에게 과거사 관련해서 주로 던지는 질문은 똑같네요. 1위는 옛 여인과 헤어진 이유를 물어본다. 그러면 옛 연인이 이런 걸로 헤어졌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단순 궁금증인가? 그냥 단순 궁금한 것 같아. 단순 별 궁금.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약간 정말 그냥 히스토리 읊는 건데 왜 만났나? 어떻게 뭐 둘이 만나게 됐나?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헤어지게 됐나? 아, 그렇구나. 이 정도 그냥. 저는 연애 기간을 다 봤잖아요. 그 전 연인을. 그죠. 그리고 그 남편이 헤어진 이유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나랑은 이것 때문에 헤어질 일이 없네. 그래 정보가 되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 자신의 연애 경험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말한 경험이 있는가? 그렇다가 82.3%입니다. 1위가 연애 횟수, 2위 연애 기간, 3위 스킨십 경험. 네. 이봐 연애 횟수가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32이라고 쳐볼게요. 32회. 아니. 나이요. 나이는 연애 횟수 얘기 그래. 32라고 맞지.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32회라고 했어. 생각했어. 하필이면 왜 제가 32개 했을까? 네. 원래 난 50번은 넘는데. 32회라뇨.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예. 무슨 얘기야. 32살인데 남자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연애 만약에 이제 뭐 그동안 몇 명의 남자를 만났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20살 때부터 만난 남자를 이렇게 쭉 세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 뭐 10명 정도다. 네. 10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 애매하다. 좀 그렇잖아. 몇 명이 두 적당할까? 자릿대로 넘어가면 좀 애매하다. 그쵸. 5명. 5가 괜찮은가요? 5-6명. 그치? 6명? 저는 2년 이상 만난 사람만 이렇게 연애를 줄여가지고. 야, 2년은 너무, 너 양아치냐? 1년 넘은 거, 아니, 1년은 얘기해야지. 1년도 잘 없어. 너 그럼 나는. 2명 아니야? 그니까 2명. 전 2명. 그래서 2명. 진짜 양아치네. 양아치야. 왜냐면 그럼 너무 많아져. 그 연애가 아니지. 그리고 그냥 만난 거지. 1년 생각해보면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1년 기준으로 해도 없어. 왜냐면 1년을 넘긴 사람이 2년은 갔어. 그 밑으로 가면 너무 많아지고. 그 밑엔 그냥 데이트를 했다. 음. 그 정도? 그러면, 난이 기준이 2년. 무슨 노래 그냥 적당히 한 5회. 적당히 5, 6회라. 5회 정도가 적합하다. 그러니까 32살 정도라면 아. 5, 6회. 근데 28살이다? 그럼 한 3회? 3회. 맞아. 이렇게 적합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40 왔어. 40대 왔어. 40대? 40대에는 그래도 10명을 만나봐야죠. 10번 해야 된다. 그치, 뭐 40대인데 그치. 3회라고 그러면 좀 부담되지. 그래, 너무 부담되지. 음. 이 여자는 뭐 했나.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 들잖아. 보배는 뭐래? 몇 회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40대 때? 아니, 비슷해? 비슷한 거 기준이 같아. 딱 괜찮아? 한 28세 정도면은 맥시멈이 한 5명일 한 거야. 5명 딱 그 정도? 그 이상으로는 그래. 좀 남봉꾼 같잖아. 아니, 너무 좀 많이 맞는 것 같다. 여자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 그런 걸 물어봤어요. 네네. 몇 회라고 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좀 기분 나쁠 것 같다 그런 거 있나요? 있죠. 어느 정도죠? 한 5명 이상 만나면 좀 기분이 많이 몇 나쁜 것 살? 같은데. 네. 지금 나이에도? 그쵸. 37인데. 저는 좀 약간 횟수 이런 거에 좀 집착을 많이 하는 횟수? 편이라. 네.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남자 막 만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니지? 아니. 이런 왜 얘기 여자가 말고. 말이야? 그 이제 와이프, 아내 될 사람이랑. 예. 둘 다 이제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혹시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냐. 네. 그래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나도 뭐 그런 적이 있었고. 있었죠. 이 친구도 있다고 했어요. 까르띠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정도 나이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어. 그치. 30대 후반 정도 왔으면 그 정도 생각, 그리고 그것도 안 해봤으면 오히려 너무 미성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기분이 나빠졌던 포인트라던가 그런 근데 건 제가 없었어요? 이게 만약에 30대 초반이었으면 오.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오. 근데 이제는 저도 나이를 그치. 먹고 둘 다 이제 하는 사이에 별로 그렇게 화가 그랬구나. 나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좀 뭔가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좀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민이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엄청나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럼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고기를 치면 육회 상태였어요. 그냥 생거야. 날 것 그대로에.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철들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워낙에 네.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쭉 다 봤는데 요즘 같은 때가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다혈질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손해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예 뭐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그 회사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땅바닥에 집어던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네. 보기하고 되게 다르게. 그러게. 되게 차분하실 것 같은데. 또 차분할 땐 차분한데 네. 이게 열이 올라오면 못 참겠더라고요. 누적했다가 요즘에는 터뜨려요? 지금은 누적했다 터트리고 있고 예전엔 바로바로 화가 났어요. 누적했었어요. 네. 곧장 그냥 다이렉트였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 방송이 너무 그럼 나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쭉 뭐 종찬이 여자친구로 봤으나 이 정도로 얘가 안 싸우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네. 야 걔는 뭐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잘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살겠다. 있었어요. 네, 배필을 만났어.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렇게 그리고- 생각해야죠. 네. 과거 30일밖에 안 남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문제 없이 서로 받을 수 있는 상대면 맞아, 오늘 맞아. 약간 결혼 전 그 방송 테스트였는데 괜찮지 않았나? 네네. 통과인가요? 네. 우리가 통과해 주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네네. 여성분한테 오히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잘해야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저 뭐야 그 제수 씨한테 뭐 한마디 하시죠. 지금 여기 영상을 예, 방송은 이거 볼 거 아니야. 본인 이제 카메라 목소리도 보시고. 나왔는데. 요거 보고 하세요. 사랑한다 한마디. 뭐 BGM 깔아주시나요? 예. 질질 짜지 말고요. 천천히가 눈물이 많아요? 네. 잘 울어요. 그래. 감정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지. 분노도 잘하고. 네. 분이네요. 방송 잘하시네요. 예, 그럼요. 네. 아유, 난사요, 난사. 네. 코난사. 코난사. 고란사. 지야 부족한 나를 좀 이렇게 결혼까지 결심해줘서 너무 고맙고 뭐 오늘 방송에서도 뭐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혼해서는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볼게. 네.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네. 사랑해. 오! 오글거려. 달달하다. 팥불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네. 주례사에서도 요즘 잘 안 나오는 굉장히 울프한 표현인데. 그 손변님이 주례 보는 건 어떻게 픽이 됐나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드리겠어. 왜 그냥 얘기해요. 줄에 너무 길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주례 되게 본인도 그때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너무 젊지 않냐. 근데 문제 없다라고 그러니까 종찬이가 얘기하면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톡을 드려야겠네. 얘기해요. 나 오늘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원할 거야. 기다리고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이병헌 느낌 지금 깁스한 상태로 아직도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 때는 풀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줄의 분량 조절을 잘 말씀드려야 그쵸. 될 것 같아요. 잘 말해야죠. 좀 말 기신 편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죠? 근데 그리고 주례가 내가 봤을 때 길면 웃기려는 약간 근데 그게 정말 하객들이 볼 때 그렇죠. 최악이거든요. 네. 네. 또 그런 게 있구나. 언제 주원영이 난입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좀 조심을 네.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건 단도리 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네.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